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 한 말씀 합니다. 이 방송에 써도 되나? 내가 음성 정보 안 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내가 막 그거 정보원 막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근데 방송에서 찍어도 되나? 객관적이고 증명된 사실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죠? 마방 취재 기자 또 이거 욕먹는 거 아닌가 보겠다. 저는 한대건이고요. 잘 알려진 발상의 전환입니다. 경주리 13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저는 제5경주입니다. 한마 라이징 퓨처 예상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강축이다. 금태풍이 많이 좋아졌네요. 500원 수가 있습니다. 4번 놓고 9번 10번. 4번마 라이징 퓨처 반동선두 2위는 9번마 금태풍. 경주거리 1200m 제7경주 출발대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네, 저도 7경주입니다. 원마 호드가랑 상태 좋아요. 홍막감이고요. 설마 프로포즈의 상태가 의외로 좋네요. 한번 들어보고 외곽에서도 9번 5번을 놓고 8번과 4등급 10번. 경주였던 제7경주 5번 후리바람.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시작합니다. 서울경마저 11경주입니다. 1번마 베어킨 트로피. 부담량 52kg의 1번 게이트. 문세영이라는 등자를 얹었기 때문에 지금와 스트롱로드는 마피 상태는 부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번 놓고 3번, 6번. 스트롱로드 1번마 베어킨 트로피. 여러분들은 지금 한대건의 음담패널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데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한대건의 음담패널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새끼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손을 비벼. 어우 춥더라고. 안 추워요? 네. 오늘 내 딴에는 또 가서 또 기죽으면 안 된다고 가다마에 있고 새벽 4시 반에 쳐들어가고 아휴 참 벌벌 떨었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 염치가 없어진다고. 그 나이를 먹은 게 티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밥을 뭐 이렇게 먹으면 자꾸 흘린답니다. 조금씩 흘린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이제 뭘 먹었든 지저분해. 그게 모른대 그거를. 근데 나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소리 내거나 흘리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자꾸 주변이 지저분해져 밥 먹을 때 보니까. 아, 내가 나보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또 화내겠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고 약간 체력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고 나 그래서 요즘 보약 먹어. 약도 좀 먹고 생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하여간 그래요.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난 허리가 제가 보통 이제 목요일날 나가면 뭐 중간중간에 뭐 잠깐씩 앉긴 하지만 몇 시간이에요? 7, 8, 9, 10, 11 거의 한 5시간 반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나 건질 게 있나 하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추우면. 더우면 괜찮아 또.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운동 부족인가 진짜? 아시는 분들은 좀 답 좀 달아주시고. 댓글 좀 달라야지 아무도 안 달아? 아니 댓글 좀 달지 마. 뭐 그까짓 건 뭐. 내 방송만 잘 보시고 배팅 잘 하시면 되죠.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사실.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날이 목요일인데 뭐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 국민의 이슈죠. 전 국민의 이슈. 뭐 최순실과 박근혜. 우리가 뽑아놓은 건 대통령. 나는 안 뽑았어요. 여러분들 뽑은 적은 알겠지만. 우리 박근혜 언니하고 최순실 언니. 두 양대 산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뭐 이 방송을 뭐 토요일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 과정들을 다 아실 거예요. 국민들은 울분에 차 있고 이 시국선언이 자꾸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뭐 몇 년 만이라고 했죠 이게. 이승만 같은 인간들이 대통령이 앉아서 헤쳐먹을 때 국민들이 시국선언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그 역사가 왜곡된 게 참 많죠.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뭐 민족의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시골 가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이 아닐까. 아니 뭐 더 최악도 있지 솔직히 말해서. 뭐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사람 몇 명을 죽인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참 흑역사가 참 많죠. 근데 이번 사건이 그 흑역사에 뭐 종지부를 찍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뭐 우린 상관없지. 경마만 하면 되니까. 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러다가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들고. 뭐
뭐 아버지가 그랬는데 뭐 딸이라고 못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요. 우리는 경마만 잘하면 된다. 근데 여러 방면으로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집중이 좀 덜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경마장에 가면 또 우리는 또 모니터만 또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고요. 자, 일요일 날 약간 큰 경주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대상 경주는 아니에요. 상금은 1등을 하면 6,700만 원 주는데 농협 중앙회 장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큰 대상 경주였었죠. 그랬나 확인해 왔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큰 경주도 하나 있고요.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마필이 나와서 일요일 경마에서도 상당히 좀 재밌는 편성들이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경마고요. 일요일 경마에 대한 미리 예고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새끼가 왜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좀 길게 안 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무 잡소리가 많으니까 좀 짜증난다고. 나 안 할게. 뭐. 세상 살아가는 얘기가 싫으면 뭐 안 하면 되고. 근데 뭐 난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내가 꼴리면 내가 할 겁니다. 그냥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국정에서 연설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사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더 의문만 커지고 그것도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다고 그러죠. 답답합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악마 사냥을 하면서 악녀 사냥하면서 조선일보나 결국 자살로 몰고 갔던 것처럼 그러한 이유도 아니고요. 이거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은폐하려고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경마는 뭐 매번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우리가 또 즐기는지도 몰라. 또 우리가 또 약간 변태기가 있잖아. 솔직히 경마하는 사람들이 다 변태기가 있는 것 같아. 첫 빠져도 뭐 고소하는 사람 한 명 없고 고의적으로 말을 땡겨도 뭐 고소하는 사람 없고 부정경마로 잡혀가도 내 돈 내놓으라고 뭐 데모하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매년 한두 번씩 부정경마 얘기 나오고 제주경마는 허구한 날 기수가 6개월 정지당하고 1년 정지당하고 자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죠.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경마 팬들을 상대로 해서 그 막공 구매한 사람한테 돈을 갚아라. 아 솔직히 억울하잖아. 안 억울해? 걔가 처 안 갔으면 내가 항구를 하는 건데 내 피 같은 돈을 빨아먹은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뭐 제주만 그렇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조회사도 면허 정지당했고. 하여간 뭐 경마의 속성이 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좀 짜증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 짜증을 경마의 적중으로서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개쓰레기 되고 일요일 날은 좀 날아다녔네. 일요일 날은 잘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생각 좋은 것만 이게 포장을 하면 되게 할 얘기 많아요. 저도 광고 이렇게 내가 뭐 이거 방송 찍을 때 광고 몇 개 나가잖아요. 아니 그것만 다 얘기하고 나 이만큼 했어 여러분들 나 한대건이 괜찮은 놈이야 이번 주에 좀 많이 좀 찾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또 맞지 않나. 토요일 날은 완전히 개쓰레기가 되고 와 진짜 승부경주 내가 몇 개 하나 맞췄나? 안돼 그래도 일요일 날은 또 승부경주보다 일반 경주에서 작사해 나면서 일반 경주 뭐 50배 30배 20배 막 맞춰주고 마지막 경주 33배 잡은 게 그나마 좀 잘했네 일요일 날. 오늘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양일간 평균적으로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부경주만 잘 적중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좀 즐길 수 있는 자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한번 꿈꿔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은 승부처입니다. 이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 좀 체크 좀 해놔. 맨날 그거 까먹는 사람도 많더만. 근데 일반 경주 듣지 말고 승부 다 거기다 듣잖아. 그 일반 경주 좀 들어주고 일반 경주 잘 맞추잖아 요즘 내가. 요즘 물이 올랐어 내가. 물이 바짝 올라가갖고 요즘 내가 조금 뭐랄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어서 물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 그렇다고 해서 몸에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자, 2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고요. 제주경마 4경주와 8경주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1경주? 출발해볼까요? 11마리 앞에 출전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죠, 사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버마 자진몰이와 실버 로얄 에센스 이 두 마리 필이 상당히 좀 관심권으로 팔리지 않을까요? 네, 인기만 팔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안 좋은 마필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버마 자진몰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왜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냐면, 자, 6월 3일 날 주행 검사를 조금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전에 투입이 됐죠. 7월 31일 날 편성, 개편성, 연달아와 퍼스트 인디언. 이 두 마리의 마필들이 현 등급에서 아니면 상위권에 올라갔던 연달아도 계속 바닥을 기고 있죠, 지금. 휴양하고 뭐 지랄 연병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개편성에서 말 자체가 이제 뭐 채찍을 동반하면 올라오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애가. 근데 안 뛰어.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질병을 찾아봤어. 경주 끝나고 나니까는 골마겸을 알아요. 골마겸 5일 정도 앓으면서 아 그래, 네가 데뷔전이고 처음 뛰었으니까 뭐라도 맞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는 정신으로 너무 힘들었구나. 골마겸도 있었고 이해할게, 내가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쉬죠. 9월 24일까지 공백기를 가져요. 공백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기마야? 똑같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또 안 뛰어. 채찍만 해도 안 뛰고 위로 봐도 붙지도 않고. 이달 경주는 제가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마방에서는 신경을 썼던 거겠죠. 경주한 이후에도 또 골마겸 3일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다리 쪽에 이제 질병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마필은 조교 때는 나쁘지 않고 실전에 나가면은 실전에서 개차반이 되는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네, 물론 올 수 있죠.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세영 교수를 만나봤고요. 이 오마 자진몰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방송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이죠, 지금. 이거는 내가 음성에서 얘기해 줄게요. 너무 장사하는 것 같나? 어쨌든 오마 자진몰이.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지금까지 띄워온 내용들을 보면 자진몰이가 뭔가 경주가 꼬였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마필이 너무 잘 뛰어서 못 뛰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못 뛰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마필이 스팟이 터져갖고 뭐 일취월장하고 빵빵 막 연승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번이 경주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내가 문생을 만나고 왔다는 거. 얼마나 얄미울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총을 쏴 죽이고 싶을 거야. 그지? 그냥 말해! 이럴 거야. 그지, 여러분들이? 근데 말할 수 없다는 거. 대충 이렇게 하면 감 잡지 않나. 어쨌든 오마 자진몰이는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실버 로얄 에센스도 주행검사에서 1분 4초대로 통과를 했고요. 7월 24일 날 경주에서 선행을 주도하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발군의 숨피드, 발주기 이탈도 좋았었고 경주 이끄는 모습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덜미가 잡혀요. 그래서 약간 측으로 좀 딸리는데 좀 불안한데 저거 다음에 나오면 이랬던 마필이었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는 8월 28일 날 경주를 치르죠. 자, 이날 경주를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이제 교주협회를 들어갔어요. 이건 그냥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김혜성 기수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얄 에센스가 데뷔전 때 좀 거리에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발군의 순발력이 돋보이더라. 1000m 넘지면은 조금만 더 조교하고 힘 찼으면 뭐 그냥 한 바퀴 돌지 않겠니? 아무래도 데뷔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혜성 기수가 뭐라고 했냐면, 조교를 해보니까 약간 좀 힘에 받치는 부분도 있고, 마필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상당한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뭐 최선을 다해서 기승하긴 하겠지만,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담으로, 반농담식으로, 못 들어와도 너무 욕하지 마세요. 라고 김혜성 기수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로얄 에센스가 조교 때의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8월 28일 날, 역시나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오니까는 선행은 못 나서요. 서클 댄서, 지난번에 과천시장배, 바로 지난주였었죠. 서클 댄서가 과천시장배에서 선행을 나갈 정도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얄 에센스가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클 댄서를 보내놓고 따라갔는데, 자, 이게 따라가서, 선행도 아니고 따라가서 꾸역꾸역 버팁니다. 자, 기록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1분 2초 6이고 3회포 활용이 14초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이 마필은 분명히 거리이 무뎌졌던 거죠. 착차가 머리 차이입니다. 리드먼이라는 마필하고 이 마필의 차이는 머리 차이가 났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동영상 한번 제가 돌려보시면 로얄 에센스가 전개도 안 좋았었고 마필의 컨디션도 안 좋아서 사실 이번 경주에 깨지는 그림이었었는데
김혜성 기수가 너무 잘 타줘서 이 마필이 버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정보라고 팔리기도 하고요. 정보라고 둔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나간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드리냐면 전 이러한 과거의 내용들에 대해서 매주 기수를 만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로얄 에센스가 지난번에 컨디션이 안 좋았었고 8월 28일 이후에 공격기가 있었죠. 자, 선행을 나서서 무뎌지는 마피이긴 하지만 자, 이번 경주 편성을 한번 봅시다. 제가 오버마 자진몰이라는 마필이 매 경주 나와서 인기도에 비해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뭐 레이스가 꼬였다든가 다른 마필이 잘 뛰었다든가가 아니라 이 마필 스스로가 너무 못 뛰는 경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을 아직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른 마필들은 어떨까요? 이번 매기의 추억도 순발력은 있는 것에 비해서 지구력을 안 보여줬었고 7번마 수성 챔프도 인기만으로 팔리지만은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데뷔전으로 치르는 마필이죠. 또 다른 마필들 뭐 인기를 끌 수 있는 다른 마필들 뭐 50번 청운이로 이런 것들도 3번 한일매지 전부 다 현 등급에서 능력을 보여준 마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멀 로얄 에센스의 기본적인 순발력이 제가 뭐라 그랬죠? 상당히 좋다고 했죠. 자, 외곽 게이트를 하더라도 로얄 에센스가 추가할 수 있는 작전은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서서 지난번에 선행도 못 나섰고 선행을 나섰고 시간을 텀해 가지고 마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은 또다시 거리에 묻어진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기록 1분 2초대나 1초대의 기록만 도파해준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그래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얄 에센스란 마필을 뭐 과신해라, 뭐 강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저한테 들으시면 아, 로얄 에센스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단독 선행을 나서면은 뭐 공백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이 큰 능력이 없으니까 버틸 수도 있겠구나라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가갖고 여러분들 뭐 코앞에 가갖고 사인펜으로 뭐 다 그려줘? 여러분들 알아서 그려야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수긍이 되시면 11번을 놓고 하시는 거고 야, 저랬구나. 그럼 로얄 에센스란 마필도 결국은 능력마가 아니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빼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로얄 에센스는 그래서 천마타의 경주에서는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뭐 자진몰이 말씀드렸고 7번 수성 챔프 눈여겨봐야죠. 이게 발주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발주기에 나와서 이제 심하게 재간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앞에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붙여놓고 뛰니까는 직선 코너 넘어서는 다른 앞에 보내졌던 마필들에게 덜 미는 잡히지만 그 마필들의 모래를 피해서 나오니까는 의외로 재간에 물리자 결선 전반 200m 지점에서의 그런 추임력들은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수성 챔프도 실전으로 경험을 해봐야 될 것이고 검증은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인기권의 마필들이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실마 수성 챔프가 주행검사 때 결선 전반 200m에서 보여준 탄력이라 한다면은 가져갈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른 마필 중에 뭐 눈여겨본 마필 있나요? 10번 청원이로? 이건 자전지 파행하고 골마감 때문에 출전기가 좀 길어졌어요. 채찍했었는데도 크게 반응을 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필은 상당히 예민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임기현 기수가. 예민한 마필을 다루기가 기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죠. 뭐 다른 마필들이 있나요? 뭐 기수들이 한 얘기는 참 많은데 그 뭐 IQ자? 네, 송재철 기수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8월 19일 날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텀이 있습니다.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텀이 생긴 건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고 해요. 분명히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바로바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보면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이유 없이 그냥 주행검사 통과해서 빨리 나와서 돈 벌어야지 뭐 있으면 뭐 하겠어. 안 나올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죠? 이번 매기의 추억도 안쪽 게이트라는 이점이 있어서 버티기도 가능해 보이는데 지구력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편성은 잘 만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1경주는 실물 로얄 에센스를 놓고 1번, 5번, 7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정마권은 뭐 현장에서 정해드릴 거고요. 자, 11번 놓고 1번, 5번, 7번 이 세 마리 앞필드 관심을 갖는데 자진몰이에 대한 문세영 기수의 평가는 현장 음성 예상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난 취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음성에선. 잘 요령껏 말할 테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자, 서울경마 2경주입니다.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전장의 승부처. 지난주 오전장의 승부처 개차만 났죠. 1경주, 2경주 다 깨지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드린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 경주가 그렇게 안 풀리나. 빨리 보고 있는 마피를 놓치고 있으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신중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셨다면 일요일날 만회했잖아. 내 거 일요일까지 이어서 들었으면 만회 안 했다면 이상한 거야. 뭐 내가 맞출 게 몇 개인데. 자, 이경주입니다.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 이건 맞춰야죠. 11마리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어느 정도 우열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2번만 창조적 파괴, 3번만 우승의 추억, 4번만 챔피언 킹, 9번만 OP 300. 이 4마리 안에 갖고 할 생각이에요. 잘라낸다면 8번 럭키블루 잘라내야죠. 이거는 똥말이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고 하도 12만에 거니까 어디까지나 한다거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트랑과 농번호룸이라는 마필이 우승과 준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럭키블루가 2분의 1 마진으로 깨지죠. 자, 농번호룸이 어떤 마필입니까? 매번 바닥, 개바닥, 아주 상바닥을 기는 마필. 조금만 능력 있는 마필들 만나면 그대로 깨지는 마필이죠. 능력도 없고요. 자, 그러한 마필에게 럭키블루는 졌습니다. 선유권을 최적 정결하고. 그렇다면 이 마필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 더 나아지겠죠. 조금은 더 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인기도에 비해서 만약에 팔린다고 한다면 럭키블루가 팔린다고 한다면 박수를 치십시오. 쾌재를 부르시고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1번은 루비벌킨. 데뷔전으로 치른 마필, 영마필도 조금은 더 관심이 가는 마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행감사 모습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등한시하는 이변권의 마필로 관심을 갖겠고요. 2번, 3번, 4번, 9번 이 4마리 마필들 축 세워서 한 방 주먹 때리고 두 방을 방어하는 그러한 경주로 상황을 봤습니다. 어떠한 마필은 3번 우승 추억 같은 경우에는 주행 지정이었었죠. 다시 주행 지정을 받고 주행 불량으로 인해서 나온 건데 이 사연도 잘 알고 쳐야 될 것 같고요. 챔피언 킹, 창조적 파괴 이러한 마필들 2번, 3번, 4번, 9번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주행 스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배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대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축 잘 세워서 한방 막권으로 승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경주거리 1300m. 찝찝하죠? 네. 왜 찝찝하냐? 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눈에 보여요. 5번마, 담비, 6번마 사계절? 이런 마필이 순발력이 좀 있죠. 9번마 리틀윙도 순발력은 있고요. 12번마 문라이트도 밀고 나오면 선두권을 가다면 되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5번, 6번, 9번, 12번이 전부 다 지구력이 없습니다. 예, 지구력에 대한 장담할 부분이 없죠. 팔리고 있는 6번마 사계절. 지난 8월 20일 경주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1년간의 휴양을 하고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18조 박대M 내에서 최용구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 장기 휴양인데 이러한 마필들 기본적으로 싹싹 보였던 마필들은 지금 이미 한동안을 마방에서 밥을 축내면서 돈을 까먹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번 돈을 벌 수 있다면 충실히 벌 것이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됐으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마필이에요. 편성의 약체, 드림슬루라는 마필이 인기권이었었고, 다른 마필들은 다 거기였었는데, 선두권을 주동하니까 의외로 버텼어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9월 11일 날 경주도 그 직전의 경주와 거의 비슷한 경주입니다. 금화변이라든가 희망클럽, 비가스ак스 골드장군. 그러니까, 현 등급에서도 좀 바닥을 기는 능력을 안 보여줬던 마필들 편성해서 단독 선행의 메리트를 맞이했으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1위로 팔릴 거 아니야. 개됐죠. 쉽게 얘기해서. 안쪽에서 더 밀고 나오니까 선행까지 실패해버려요. 이거는 김혜성 기수의 잘못이죠. 자기가 선행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타면 안 되죠. 근데 김혜성 기수가 선행만을 상당히 잘 받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혜성 기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 요거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내 느낌상. 그래서 사계절이 선행을 실패하자 직선에서 걸음도 썩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부담량이 플러스 1kg가 들어갔는데 자, 순발력 싸움에서는 온맛 담비와 6공화 사계절이 안쪽 게이트에서 싸움을 벌릴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6공화 사계절이 선행을 받아낸다 하면은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은 있고요. 온맛 담비는 선행을 가서도 계속적으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따라가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5번 담비가. 자, 기준은 2철경 기술을 바뀌었고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왔는데 어떻게 뛰었느냐? 이걸 먼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파워무브에게 결국은 대등한 거리를 보이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파워무브가 이 경주 다음 경주에 나와서 몇 차겠죠? 5차인가 6차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마필이 담비라는 마필이 잘 뛰었다, 못 뛰었다를 평가하기 전에 편성을 먼저 보면 어떻게 보면 편성 때문에 또 모래를 안 맞고 주행했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선행을 나갔을 때는 지구력이 없어.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는 모래 안 맞고 니까 걸음이 나왔어. 자, 선행도 나갈 수 있어요. 선행을 나갔을 경우에는 좀 더 낫다고 보고, 하지만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일 수 있는 1000m의 경주도 아니고 1300m를 출전했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지구력이 딸리는 마필이. 그리고 담비가 만약에 선행을 실패하고 따라갔을 경우에 충분히 안쪽에 갇힐 수 있죠. 안쪽 게이트잖아. 6번이 밀고 나가면 5번은 안쪽에 갇힐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모래를 다 쳐맞고 와야 되는데 어느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담비라는 마필에 대한 주행 습성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인기마가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6번과 4계절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에 걸음이 더 안 나오는 마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5번과 6번의 어떤 이 두 마리의 마필이 인기도에 비해서는 크게 매력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시와 문라이트는 또 어떻죠?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뭔가 더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그냥 결선전만 100m에서 이미 섰어. 이미 그냥 땅 파. 그냥 땅이 꺼지지 계속.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난번에 1300에서 똑같은 모습 보여줬어요. 천하의 생바닥에 있던 포제이가 추입을 해서 날아왔으니까 여유있게 올 수 있죠. 또 이렇게 따라가도 버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인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게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한대건이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이 3번 바리바리와 7번마 엔디스 러브, 8번마 특별스타, 뭐 3마리 정도, 이 3마리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가장 노려봐야 될 한대건의 마필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필들의 주행 습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거론할 필요가 없죠. 왜? 다 똥말처럼 뛰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은 다 기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 7번, 8번 중에서 네가 충만을 뭘 놓고 싶으냐 그러면 3번과 7번 중에서 두 마리 중에서 충만을 놓고 싶고요. 요 마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현장 예상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과 6번을 충만을 놓는 게 아니라 5번이나 6번 쪽에서 너는 3번과 7번 쪽에서 이번 경기를 충만 운동을 해보고 싶고, 능력들이 크지 않은 마필들이고 선행을 가서 띄워주는 마필인데 자신들한테 불리한 1300m를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번 경주는 배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경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요. 무리한 배팅을 할 필요 없는 경주입니다. 5번도 못 믿고 6번도 못 믿고 12번도 못 믿는데 어떻게 배팅을 합니까? 10,000원 사실 거 1,000원 사시고 10만원 사실 거 10,000원 사십시오. 배팅의 조절도 여러분들 습관입니다. 자꾸 이렇게 마감 1분 전 30분 전에 심장 두근두근 뛰고 나는 막걸 안 사면 죽을 것 같아도 한번 참아봐. 참을만해.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돈이니까 여러분들 만들어 써도 돼요. 내 문자는 신청하고 일단 음성 듣고 그러고 돈 만들었어. 너무 얄밉다 오늘. 오늘 방송 컨셉이 얄미운 컨셉입니다. 4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고요. 12마리 앞에 이제 출전했어요. 뭐 그나마 뭐 대화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센터포가. 제가 이 마필은 데뷔한 이후에 계속 사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월 31일 날 데뷔전 때는 뭐 해성조항이라는 마필 밀었고 8월 28일 경주에는 큐피드 플라워가 또 밀어냈죠. 그리고 10월 1일 날 설마 여기서 못 올까? 여유 있게 왔죠. 오마신 여유 있게. 역시 이찬호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여유 있게 왔습니다. 두 번에 대한 사연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고요. 벌써 승급을 했어야 되는 마필인데 승급을 했는데 또 1000m야. 또 2번 게이트 조건까지 좋아져서 1번 허리케인 블루가 군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선행으로 1순을 했는데 이 센터포마도 느리지는 않죠. 허리케인 블루가 선행을 다시 한번 성공을 시킨다면 센터포마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센터포마는 이번 경주 충막강으로 좀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늘푸른 천둥이는 선행 아니면 안 되니까는 1번 마필이 더 빨라서 아웃이고요. 3번 달항아리는 매번 그렇긴 하지만 최근 모습을 보면 김동수 기수와 뭔가 사고를 내려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W 표시해 놓으시고요. 5번 스톰라이커. 자, 지난번에 저희 승부처 해가네와
스톰라이커. 이거 단통막권 24배짜리 배당을 저희가 찍어 먹었습니다. 10월 2일 경주였었죠. 주정막권으로 한 방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짭짤하게 먹었는데, 스톰라이커가 솔직히 말을 하면 이 1000m의 경주니까 가능했지, 경주가 결선 전방에서 거의 잡히는 거름, 그거 정말 사람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했던 조인공 기자의 기승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톰라이커도 이 허리 쪽이라든가 뒷다리 쪽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1000m 경주밖에 안 통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뛴 거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믿겠어. 근데 우리 임기영 기수는 마필이 땅땅한 느낌이 있더라, 저기를 해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뭐 편성상으로는 안 될 건 없죠. 이뿐만 아메리카 드림. 자, 지난번 경주 때 인기만을 팔릴 때 제가 빼드렸고요. 왜 빼드린지 뭐 음성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송재철 기수 57kg의 중량, 악벽이 있죠, 기본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오면은 바로 안쪽으로 기대고 들어가는 아메리카 드림을 송재철 기수가 잘 탔어요. 마필의 습성, 마필의 악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 경구 때에도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질문 전설의 마녀. 편성만 만나면 항구를 할 것 같은데 공백기 이후에 자꾸 선행을 못 나가니까 좀 아쉬워요. 이어필드 발주가 좀 빠르죠.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근데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이 원체 빠르니까 5번도 빠르고, 전설의 마녀는 또다시 따라가는 전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아니에요. 일단 조만간에 이걸 한번 싸먹을 거니까 기대해 보시고. 8번 펄키는 매번 좀 아쉽죠. 이게 예전에 펄킨이 데뷔했을 때의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벌써 지금 한 국산 3군에 갔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놀라운 추임력을 보유한 마필인데, 이 질병을 앓고 나서부터는 마필 나가지가 않아요. 완전 또라이가 돼버린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한번 이게 꼴통기가 생기면 이거를 자기가 이제 편하니까 자꾸 활용해 먹는 야근 놈들이 있어요. 물론 펄퀸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펄퀸이 최근 경주에 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숨 나오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말이. 또 또다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보기 전까지 펄키는 조금 잊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럼 여의킹이 지난번에 모두하고 따라갔습니까? 하다 보니까 따라간 거지. 선행에 유리한 마필입니다. 항상 따라가서는 폭발력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부담스럽고요. 싶으면 언제 어디서나 결국은 부담이 빠졌네요. 53kg. 이것도 큰 능력 보유한 마필이 아닙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인기만을 팔릴 때 제가 발주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발주도 문제지만 결선 전방에서 이 싸움을 하면 마필이 투지가 없어서 걸음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외곽으로 밀린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을 부분이죠. 실용 플랑스톰은 그렇고요. 실용 빅파이어 매번 끝번 신청에 지난번에 입상을 하면서 제가 또 13.8배의 배당 맛있게 먹었던 경주입니다. 자, 빅파이어는 마필은 그렇죠. 51조에 있을 때 지금 마방을 이적을 했지만 뭐 의도적인 이적은 아니니까 발주기 안에서 약간 고착기가 있어요. 늑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세영 기수만이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늑발을 하고 밀어붙여갖고 좀 올라와서 취입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매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착을 하고 늑발을 하는 마필들은 언제나 믿기가 좀 그렇죠.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하니까. 올라와도 늦고 아니면은 아예 자빠져 누워있고. 그러니까 뭐 50대 50이에요. 올라오면 좋고시 안 올라오면 뭐 좋고. 에휴. 답답합니다. 이런 마필은. 이런 마필은 좀 빨리 좀 퇴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2번마 센터포바를 놓고, 뭐 1번, 6번, 이 두 마필 중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뭐 5번마 스톰라이커, 10번 빅파이어, 이런 마필들 중에서는 방어 막건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2번, 5번 막건이 아무래도 인기권의 막건이긴 하지만, 저는 1번과 6번이 5번마 스톰라이커의 걸음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부담장에 올라간 스톰라이커. 마필은 땡땡하다고 하지만,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현장까지 한번 2번을 놓고 어떤 마필을 운영을 할 건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변이 나온다면 3번 다량하리예요. 3번 다량하리도 현장 건전 점검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12만의 FD에 출전했고요. 너무 빨리 왔나? 느린가? 1000m의 경주, 4등급 경주예요. 빠르죠. 경주가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상마 비오바람도 빠르고 헬리온도 빠르고요. 일단 이 두 마리의 마피들, 9번마 골드 패션도 빠르죠. 이 두 마리의 마피들이 혼합 4등급에서 이 포인마인 3번 비오바람, 그리고 국산마인 1번마 해리온. 해리온은 강등이 됐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장기고는 다시 올라온 거고, 이번 편성 자체를 혼합고로 선택하면서 마이너스 4kg의 감등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 따라가는 전개도 곧잘해요. 1000m에서는. 그래서
1번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비오바람이 문제죠. 솔직히 뭐 지난번에 공백기 가지고 나와서 발주기 이탈은 얘를 따라올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해리온도 얘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사실 그냥 비오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장을 까는데 앞장 뻑이야. 페이스로 못하면 그냥 걸어가죠. 근데 이런 말들이 또 버티면 쉽게 버텨. 1000m의 조성공 기수, 선행과 페이스 안배를 상당히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 4번조차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이지 뭐 이런 거. 자, 이번 라이거 삭스는 주행검사 모습만을 보면 발주 고착하는 모습에 약간 좀 탄력이 안 나는 모습이었었는데 조교단은 360도가 달라졌어요. 조교의 수능도가 상당히 좋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발주 연습 때 했거든요. 9월 30일 날 주행검사는 뭐 조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봤었지 않았나. 그리고 제대로 조교를 하니까는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나오는 게 아닌가. 5,800만 원에 도입이 된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싼 가격도 아니고 마필의 조교 때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내심 축막감으로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을 정도로 느낌이 있습니다. 3번과 천리는 부민호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유일하게 부민호 기수와 호흡이 정말 잘 맞는 마필입니다. 이 부민호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상근벌이 짭짤하게 했던 마필이죠. 모처럼 만에 부민호 기수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조교를 마치고 들어오는 부민호 기수 봤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타겠지. 미로는 뭐 상금 벌어야 되니까. 그죠? 약간의 좀 악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이죠. 9번 골드 패션은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인기만을 팔 때 제가 잘라드렸던 마필인데 편성의 약치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시 못하죠. 부담량은 55kg를 하더라도 역시나 편성은 무시 못합니다. 이번 5경주는 뭐 1번, 2번, 3번, 4번, 9번 이 마필들이 좀 접전 양상을 보여주는데 5번 나이스 드리머가 좀 그래요. 좀 냄새가 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마필을 놓고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이번만 라이거 삭스의 형태가 너무 좋아서 이걸 놓고 한번 해볼까 솔직히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주행검사 모습과의 조교의 모습이 워낙에 달라서 이번만 라이거 삭스를 놓고 할까 고민 중입니다. 2번 놓고 뭐 1번, 4번, 3번, 9번 그러니까 배당 다 나와. 2번 놓고 2번 오면 뭐 얼마나 팔리겠어. 인기권인데 여러분들 2번을 놓고 한번 분산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행검사는 안 좋았지만 조교 때의 모습이 워낙에 좋고 자 6경주입니다. 한 대간의 승부처고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12마리 아피드에 출전을 했는데 지금 이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삼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보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왜 못 뛰었을까라고 고민을 하겠죠. 성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런데 이러한 마피들에 대한 어떤 전력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저 같은 전문가 예상가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왜? 이 마피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왜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지조차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지금까지는 성적이 좀 안 나왔지만 분명히 이번 경주에 완전히 황곤탈퇴해서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한대건의 관리 마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못 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배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마필을 쌍대가리 놓고 때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을 놓고서 승부를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대건의 마음에는 야 어차피 노릴 거 이거 한번 놓고 해보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들으시는 그 비용만큼 문자 신청하시는 비용만큼 한치의 아쉬움 없고 한치의 아까움 없는 경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통합 4등 6경주. 연타석으로 붙어보는 엎어치기 승부처예요. 요런 게 돈이 되죠. 사실. 적중만 한다면. 때리고 바로 딴 거 바로 엎어치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하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느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알라신도 있지 않나? 어쨌든 간에. 최순실이 통일교에 여기 나오던데? 최순실이 아버지가 그 사이비 종교 뭐 들어갔다, 불교도 했다, 뭐 목사님 됐다 그랬잖아요. 똑같은가 봐.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닮아간다는 게 맞나? 나도 내가 모르지만 지금 나이를 먹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나쁜 행동들을 내가 따라하고 있더라고.
나쁜 건 유전인가 봐. 좋은 건 유전이 안 되나? 되겠지. 근데 좋은 건 티가 안 나는데 나쁜 건 확 티나. 어쨌든 간에. 자, 7경주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엎어치기 승부처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이 경주도 비슷해요. 6경주와 맥락이. 자, 왜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괜찮았어. 괜찮은데 못 뛰어. 왜 못 뛸까? 이 모델이 왜 못 뛰었고, 왜 잘 뛰었고, 이번에 잘 뛸 수 있을까? 이러한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 12마리 마필들 중에 제가 노리는 마필이 5마리가 넘어요. 한 5마리 정도를 노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축자 세워서 때려야 되는데, 그만큼 전력의 차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고, 쉽게 뭐 인기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주가 의외로 까다로운 경주고요. 이 마필들에게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였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맞건 못 삽니다. 자, 한대건 그 정답을 가지고 붙어보겠습니다. 물론 한대건의 생각이 모조리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뭐 나 떼돈 벌었게? 하지만 근사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경주를 승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노려봐야겠구나. 정말 배팅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만큼 제가 다른 경주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경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후회 없는 선택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 엎어치기 승부죠. 6경주 이어서 7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마리 앞이들이 출전했고요. 경도를 1200m, 국내 4등급 경주입니다. 빠르죠.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1번만 라운 루이스 빠르고, 3번 골드모닝 빠르고, 6번만 정글드리머 빠르고, 7번만 미수제 빠르죠. 뭐 12번만 러너킥까지 포함한다면 뭐 다 빠르죠. 결과적으로 이 경주는 뭐 타이틀이 있는 경주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경주의 진행이 끝이 날 소지가 높습니다. 자, 문제는 어떠한 나필이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정글 드리머가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긴 하지만 좀 밀어서 나와서 선행을 강탈하는 스타일이고요. 1번 라운 루이스도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데 게이트의 조건이 1번 게이트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왜? 1번 라운 루이스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7조에 명찰을 하고 나왔지만 이제는 마박을 이적을 했습니다. 1조로 이적을 했고요. 1조로 이적을 하고 첫 번째 경주입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 마필이 7조에서 보여준 성적이 꾸역꾸역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폭발적이었다. 이렇게까지는 못 보더라도 버티는 모습은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실패하지 어땠죠? 마필 걸음이 안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를 기용했다는 건 뭐냐면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문세영 기수를 만나봐도 문세영 기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주행이 마방 이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정화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이사를 갔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새 집을 이사를 가면 낯설잖아. 근데 어느 날은 그 낯설는 이사를 간 집이 전에 살았던 집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더 푸근하고. 수맥이 일어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름은 라운 루이스가 비록 마방을 이적을 하긴 했지만은 문세영 기수의 말에 따르자면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이번 경주에 또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너무 빨라서 경주의 흐름이 골드모닝도 선행을 갔을 때 잘 뛰었던 마필이고 6공화 정글디머도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뛰었던 마필이어서 1공화 라운 루이스가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경주를 이끌어버리면 이거 다 병신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는데 이 경주의 포인트는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당탕탕탕탕 나가다 보면 취입하는 마필들이 취입 타임을 못 잡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버텨줄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혹시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1번을 보내놓고 4번, 5번이 무너지는 경우가 나온다면 뭐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있겠죠. 2번만 아워케 직선에서 악벽은 있지만 분명히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5번 무한도만은 지난번에 비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정말 쥐어짰죠. 이찬호 기수가 상당히 말머리를 잘했던 게 있는데 크게 이 마필이 뭐 잘 떴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경주를 잘 풀어본 거지. 이번엔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편성이 있죠. 다른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외곽으로 어떻게 밀고 나올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을 보여집니다.
그만 조아라는 이게 다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단가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맨날 꼴찌했던 마필이 우승을 해버리는 또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긴 하고요. 시몬 포리스트리는 전력은 살아난 것 같아요. 취업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보니까 이 마필은 원래 좋았습니다. 취업력이 무시할 수는 없겠고 시몬 러너키는 아예 뭐 선행도 못 나가는데 버려야지 뭐 선행권에 따라가서 안 되면 또 마필 아니지만 이 마필도 최적의 전개는 선행이에요. 러너키는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매번 그렇고 그런 용총 매번 그렇죠.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어떻게 보면은 8리는 1번, 4번, 6번 안에서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막고도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좀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 한 대가 좀 정리해 본다면 1번 라운 루이스를 놓고 하겠습니다. 라운 루이스를 놓고 하는데 1번을 놓고 할 생각인데 1번도 분명히 걸어가요. 솔직히 말하면 결승 전방에 한 100m 잡에서 얘 원래 걸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뚜겁게 버티는 거지. 이공화 정글 드리머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3번 골든 모닝도 워낙에 부드럽게 말을 기생하는 뭐 페르비치 기수니까 선임권에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마필도 조금은 더 관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로의 여건이라든가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주로의 여건이라든가 현장 컨디션 좀 더 파악을 해서 2번만 아워캣이라든가 10번만 포리스트리 이러한 추입형의 마필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선두권의 마필들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8경주는 1번만 라온 루이스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1번 마필을 놓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등급 경주고요. 11마리의 마필들. 솔직히 이 경주는 이게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체크해보세요. 1번만 가람산성 체크하시고요. 3번 동천의 아침 체크하고, 4번 나와지투도 체크, 7번만 북마드림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1번만 파워비술도 도전 가능성이긴 한데, 이 마필은 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인기 1마라 팔 때도 제의를 시켜드렸던 마필이에요. 이유는 다 알으실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자, 1번만 가람산성은 이미 한계치를 드러냈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조나 49조, 지금 49조는 많이 꺼져 있지만 구조의 지용훈 조교사가 왜 명작이냐면 한동안 꺼져 있던 마필을 꺼져 있었는지 아니면 전력을 아끼고 있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마방의 입장이니까 그거는. 안 가진 않았겠지. 다 열심히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한 단계 승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마주의 입장에서는 내 말이 주구장창 잘 뜨다가 꼬꾸라진 다음에 그냥 어느 순간에 보이지도 않고 살아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경마장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 구조에 보내놓으면 내가 똥만인 줄 알았던 마필도 아니면 능력이 있었던 마필들도 충분히 상금 벌다가 약간은 좀 하다가 다시 상금을 벌기도 하고 또 승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상위까지 올라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용훈 조교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명장이죠. 우리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얄미울 수도 있겠지만 마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교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람산성은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늑발을 했죠. 그것도 마신차가 버릴 정도로 심하게 늑발을 했었고요. 그래서는 직선줄에서 엄청나게 날아갔어요. 가람산성이라는 마필이 워낙에 추임력을 갖춘 마필이니까. 근데 이번 새벽 조교 때의 상태는 워낙에 좋아요. 더 좋습니다. 또 근데 평수형이야. 우리 평수형 배를 어떻게 하지? 나도 배가 많이 나왔지만 무게중심이 안 잡히. 잘 탔으면 좋겠어. 평수형 가끔 들어오니까. 내가 평수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잘 탔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욕을 못 하겠고 진짜. 형 좀 잘 타죠. 가람산성 가능성이 있고요. 동천의 아침도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최근 2번의 영주 인기가 실리고 좀 고전을 했죠. 한 번에 입상이고 한 번은 고전인데 안 될 거 없던 마필이라고 저는 봐요. 부담량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여줬던 걸음도 있고요. 선행권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번 마필은 좀 충격감으로 놓고 싶은 마필이에요. 3번 나이트우드는 이 다리를 뛸 때 보면 이 오른쪽 다리 이렇게 돌려서 뛰죠. 이러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악격처럼 생기다 보니까 그냥 바닥이에요. 곤두박질 쳤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잡히니까는 그렇게 뛰고서도 다리가 안 아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조교사님이 한 얘기예요. 박용희 조교사가. 내가 좀 아는 창구야 그냥. 그래서 좀 나아졌고 지난번 광고 때도 솔직히 크게 여력은 없었죠. 빅5에 잡히는 거림이었었는데 파워위스나. 하지만
그때의 컨디션과 지금의 컨디션에 큰 별반 차이가 없고 1400m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최강버들은 지난번 그때 능력 부진 당한 말이에요. 능력 부진 당했는데 한 달간에 출전 정지를 당했죠. 문세영 기수는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서 마필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능력 부진 당하기 전에 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어떻게 능력 부진을 당합니까? 참 깜깜합니다, 조교사님. 예? 자, 7번 북마드림은 지난번에 날라오는 거리면 정말 놀라웠었고요. 이 마필이 이 정도였었나 생각이 들어요.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마방을 이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거리면 안 나와서 맨날 꼴등만 했던 마필인데 박병일 조교사가 살려냈죠, 이 북마드림은. 또 지난번 경기 때 상대적인 강자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발이 좋았어요. 살아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변성상으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외곽에 있는 실버 파워비슬은 뭐 지난번에 경기가 좀 잘못 풀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맨날 쥐어짜고서 들어오는 걸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죠. 운전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3번을 놓고 때려야 되는데 뭐 1번, 4번, 7번, 11번 이 네 마피 안에서 좀 결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만 동촌의 아침을 놓고 1번, 4번, 7번 11. 지금의 마음은 북마 드림인데 뭐 북마 드림도 워낙에 뛰었다 안 뛰었다라고 하는 좀 기복형이기 때문에 난 솔직히 평수형 응원을 하고 싶어. 평수형 방송 맞나? 나 진짜 형 응원하고 싶어. 가능하면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12만의 RPD에 출전했죠. 경주리 13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경주입니다. 한마 라이딩 퓨처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축이다. 뭐 금태풍이 많이 좋아졌네요. 오배당 수가 있습니다. 4번 놓고 9번 10번. 라이딩 퓨처 단독선두 2위는 9번마 금태풍. 경주거리 1200m 제7경주 출발대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네, 저그러면 7경주입니다. 5번 호드가랑 상태 좋아요. 정말 강이고요. 8번 프로포즈의 상태가 의외로 좋네요.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5번을 놓고 8번과 4등급 10번. 경주였던 제7경주 5번 후리바람.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시작합니다. 저그러면 11경주입니다. 1번만 베어킨 트로피. 부담량 52kg의 1번 게이트. 문세영이라는 등자를 얹었기 때문에 지금와 스트롱로드는 마피 상태는 부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번 놓고 3번, 6번. 스트롱로드 1번마 베어킨 트로피. 뭐 이름만 들으면 내놓으라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원더볼트. 경마장 한 6개월 다니면 원더볼트 다 알지 않나? 자, 지난번에 코리안컵 대상경주에 나왔어요. 이찬호 기수가 인터뷰했던 게 기억납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좋은 마필들 팀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죠. 네. 안 보이던데. 말이 안 보이던데 멋진 모습을 보여줘.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도 서울 과천벌의 서열 1, 2위를 다투는 원더볼트나 클린업 뭐 이러한 마필들이 일본 마필들이나 외국 마필들 만나갖고 정말 부산 마필도 마찬가지지만 완전 개꼬꾸라지 된 거 보면 좀 솔직히 송은 상합니다. 부산은 늦게 생겼고 서울이 그래도 주 아닙니까? 근데 경주마의 실력 차이를 보면 부산이 조금 더 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이번 원더볼트는 60kg의 가중량. 60kg를 짊어져 본 적이 없죠. 60kg 짊어졌을 때 경주 취소했고요. 네,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감량 기술만 기용을 계속 해왔는데 과연 60kg의 중량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 3번 황금탑은 52.5kg 마이너스 4kg의 감량의 혜택이 있고요. 지난번 경주 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그날 경주에서 이 황금탑이 낭만 마필이었었나요? 방해를 받으면서 경주를 제대로 못 풀어냈는데 과연 그 못 풀어낸 것을 이번 경주에 어떻게 폭발을 시킬 것이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매직탑 승급한 이후에 가능성을 넘겨놨고 이거 뭐 천마 이런 말을 두고 한 걸 탈퇴죠. 계속 기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빵빵 때리면서 우승을 하고 있는 꼴찌하다가 2연승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미 살아났으니까 가능한 얘기고요. 가속불패는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주정기수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8번마 해마루는 원래는 뭐 우창근 조교사는 대상경주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반 경주가 돌려 나온 건데 감량의 혜택이 눈에 띄죠. 5.5kg. 15번 미소왕자도 문세영 기수. 자, 지난번에 1800m에 경주에 나와서 인기 1, 2를 팔리고 점발당을 시작해서 2배에 당했었는데 미소왕자가 깨졌죠. 저희는 미소왕자에 10원짜리 하나 사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여러분들이 뭐 평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자, 시몬 야후 선샤인 외곽으로 밀린 부분이 있는데 강단이 있는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있죠. 자, 이번 10경주는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제가 몇 마리의 마필들을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연 내가 노려야 될 마필이 어떤 마필, 내가 승부해야 될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거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예상지만을 놓고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누구누구도 만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복귀도 하고 조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하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오답일 수 있습니다. 경주가 또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또 경주가 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안 한다면 전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로 삼았고요. 좋은 결과로 좀 이어져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7마리 앞에도 추천했고요. 7마리 앞에도 추천했는데 야, 이거 맞추기 쉽겠다라고 덤벼드시면 네, 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지워드릴게요. 제가 4번 지우고 5번 지우고 6번 지우고 7번 지웁니다. 3마리 남습니다. 1번, 2번, 3번 이 안에서 끝이 날 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변이 났으면 4번, 5번, 6번, 7번 당 중에 나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니야. 이것들이 갑자기 좋아져서 모르겠다. 7번과 스페셜 조이가 매번 악벽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안쪽으로 척 기대고 무빙을 뜨고 이렇게 하는 마필이 있다 보니까 끌리고 막 그러니까 혹시나 이변은 나올 수 있는데 뛴 거 보면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매니뮤직은 지난번에 승급전에 1600m 선행을 나서고도 덜미가 잡혔지만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은 있었어요. 뭐 상대적으로 이번 빈고스타도 빠르고 선박 개나리도 빠르니까 이 개나리는 미치쳐서 선행 가는 마필이고 이번 빈고스타도 미치쳐서 선행 가는 말이에요. 이 두 마리가 선행을 나갈 수 있고 이번 매니뮤직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매니뮤직이 예전에 따라갔던 경험이 있죠. 아니, 물론 이 세 마필이 죽자고 덤벼버리면 1번, 2번, 3번이 죽자고 덤벼버리면 가장 유리한 조건이면 매니뮤직이 맞아요. 고민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1번을 놓고 하자니까 뭐 1번 놓고 2번, 3번을 때리자니까 지난번에 걸어가는데 3번만 개나리를 놓고 하자니까 개나리는 8월 21일 경주 이후에 부조령과 부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개나리가 뛴 걸음을 보면 그래도 앞선에서 선행을 강탈했을 때 걸음이 나왔지. 이렇게 발빠른 마필, 이번 빈고스타 매니뮤직을 안쪽에 놓고서 과연 선행을 성공할 수 있을까? 개나리 능력이 그렇게 대단했나? 이러한 것들까지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뭐 빈고스타는 어떻습니까? 선유권에 따라가면서도 분명히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엔 1400, 이번엔 1200입니다. 배고픈 윤영민이가 이거 그냥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1번, 2번, 3번이라는 막권의 조합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배팅해야 될지가 상당히 깝깝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 아직 결론 못 내놨어요. 현장에 가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 안에서 좀 더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현장 예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쥐어짜고 1번, 2번, 3번이 진들끼리 치고받고 해갖고 올라올 수 있는 건 7번과 스파이더밖에 없어. 앞벽에 있는 7번 하나밖에 없다고. 7번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경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부차 한 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 2, 6, 7, 10 그리고 서울경마는 제주경마 거꾸로 했네. 서울경마 2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고요. 제주경마 4경주와 8경주입니다. 내일 농협 중앙의장배 대단경주 있어요. 다 듣고 왔지 뭐. 그거 어차피 내 승부경주도 아니니까 다 오픈해드릴게요. 조계사한테 들었던 얘기들, 뭐 기술한테 들었던 얘기들 모조리 다 농협 중앙회장배는 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고 참여만 해주신다면 한대건 들은 대로 살아나붙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